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에 전해드릴 소식은 미 공군의 B-1B 랜서 폭격기가 동해를 진입을 해서 러시아의 영공에까지 근접을 하고, 이에 러시아 공군이 미그 31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한때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B-1B 랜서 폭격기는 2021년 10월 7일 동해로 진입을 해서 러시아의 영공에 매우 근접하게 비행을 했던 것으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한 것이 2, 3일 늦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방어관리센터의 항공우주 통제 시스템이 10월 17일 동해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영공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를 식별하고, 동부군구 예하 소속의 미그 31 폭스하운드를 발진시켜 비행물체를 확인한 결과 미 공군 소속의 초음속 폭격기인 B-1B 랜서로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타스통신은 B-1B 랜서가 러시아의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 측의 발표나 언론 보도는 현재까지 없어서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관계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회색지대 전술, 크림반도에서 이제 회색지대 전술을 많이 쓰고 가짜 뉴스를 아주 잘 이 보도를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이 내용은 지난 10월 17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앞 해상인 표트르 대제만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중국 해군의 연합훈련인 해상연합 21, 그러니까 2021의 마지막 날이라는 점과, 훈련을 마친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동쪽으로 항해를 하면서 18일 날 일본 스가루 해협을 통과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합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그 31 폭스하운드에 탑재되어 있는 자슬론 A라는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의 성능은 RCS, 레이더 반사 면적 3제곱미터의 비행체를 35km 후방에서 식별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되는 레이더입니다. 아주 썩 좋은 레이더는 아닌데, 따라서 그 성능을 감안을 하고 B-1B 랜서의 RCS가 0.75 제곱미터인 것을 감안을 하면 러시아 영공에 B-1B 랜서가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비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그 31 폭스하운드는 러시아 공군 전체에 7개의 단위 부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훈련 부대이고 전투 부대가 5개이고 해군에 1개 단위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타스 통신이 언급한 동부군구 쪽에는 공군 소속의 1개 전투연대와 해군 소속의 1개 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군 소속의 미그 31 폭스하운드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있는 체트랄라냐 우글로바냐 기지에 배치된 제22 전투항공연대 뿐입니다. 해군 소속은 캄차카 반도에 있는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스키라는 도시에 있는 옐리조보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해군 7060 항공기지에 한 32대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미그 31이 동해에서 B-1B 랜서를 스크램블했다고 밝혔으므로
이 소속 기체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제22 전투항공연대 소속의 기체로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의 중국 연합함대 움직임이 상당히 미국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해상연합 2021 훈련이 끝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함대는 훈련 해역인 표트르 대제만을 출발해서 2021년 10월 18일 08시경 스가루 해협의 동쪽 입구에 도착한 것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서 북서태평양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통과를 한 수상함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중국 쪽에서는 훈련에 참가를 했던 타입 055 레나이급 구축함 DDG-101 난창함, 중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큰 수상함이죠. 두 번째는 타입 502D 루양 3급 구축함 DDG-172 쿤밍함, 그 다음에 타입 054A 지안카이 2급 호위함인 FFG 515번 민조함과 동급 호위함인 FFG 573 리우조함, 그 다음에 함대 유류 보급함으로 타입 905급 푸치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AOR 902 둥펑호고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우달로이 원급 대잠 구축함 548번 어드미럴 펜텔레예프하고 564함 어드미럴 트리버츠함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네델린급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관측함이 있는데, 한 번은 SSV-331 마샬 크릴로프함입니다. 그 다음에 최신형 호위함인 스텔렉시티급 한 번 335번 그롬스키함과 한 번 339번 알더 친덴파퍼프함, 발음이 좀 어렵네요. 러시아라서 그런지 등 총 한 11척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스가루 해협은 일본의 홋카이도와 아이모리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 중간에 국제 수로가 이제 보장이 돼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 함대가 통과를 할 수 있는 아주 협소한 수로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함대를 구성을 해서 서태평양, 북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면서 스가루 해협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에 소야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루 해협을 택했다는 것은 일본과 미국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하는 계획된 행동입니다. 제가 지난 15일 날 제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를 했던 영상 속에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해상 훈련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해상 훈련의 목적이 미 태평양 함대를 양분을 시키려는 전략일 것이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스가루 해협이나 소야 해협을 통해서 일본 열도를 관통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18일 날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여 스가루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스가루 해협을 통과를 하자마자 왼쪽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면 미 치함대가 주둔을 하는 요코스카 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의 함대가 스가루 해협을 통과를 하게 되면 미 치함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시에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남의 나라 해군들이 움직임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동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와 그 합을 맞춘다면 그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남방 항로는 대한민국의 원유가 들어오는 그 생명줄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중국 해군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2개월에서 3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가루 해협과 소요하 해협은 북방 항로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이 차단이 되면 북미로 수출이 되는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은 마스터 플랜이 없어서 더욱 위험해 보이는 게 그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 그 군사적인 문제를 정치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뭐 좌파다 우파다 이거를 떠나서 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그 치명적인 잘못들을 몇 개를 지금 그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정전선언을 무슨 뭐 하고 정치적으로 그 어떠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대외 관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과 그 역학 관계가 변하는 거를 예의주시를 하고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